돈이 이때부터 없어. 네가 뭔가 득도한 것 같은데? 2010년 5월부터? 나 이런 계좌 솔직히 처음 봤다 진짜로. 이런 계좌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할 때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미국 금리가 인하될 때 대응하는 게 좀 더 빠른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통장에 27만 원이 남았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법이 전부 깨진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주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을 이해하라.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근데 트레이딩 오래 하려 그러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단돈 100만 원만 쥐어줘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제가 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랬고. 오늘 책의 저자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돈 30만 원을 1년여 만에 1억, 그리고 그 1억을 다시 45억으로 불린 저자의 진심 어린 노하우와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왠지 금수저 해외 유학파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 사람의 이름은 동강 강민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지하 전세방에서 4명의 가족과 살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대학 입시에도 실패한 막막한 20살의 재수생이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 입시보다 훨씬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단돈 30만 원을, 정확하게는 27만 3천 원을 45억으로 불려 지금은 누구보다 빛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의 성공은 마인드 8, 테크닉 2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테크닉 2마저도 마인드에 따라 바뀌므로 마인드가 성공 투자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아, 또 마인드?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 그러면 마인드만 다 잡으면 30만 원을 45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인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투자하면서 그리고 30만 원을 45억으로 만들면서 자신만의 노하우 하나 없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그 노하우, 깨달음을 솔직담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하우와 마인드를 2대8의 황금 비율로 조합하면 30만 원이 1년여 만에 1억이 되는 마법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읽고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또한 제가 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의 제 생각의 결과물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단번에 몇십억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이 책 한 권으로 깨달음을 얻어 수익이 비약적으로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 한 권이 여러분들의 계좌가 몇십억으로 늘어나는 데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면 이 책은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한 것일 것입니다. 게다가 진심과 솔직함이 담긴 12년의 인생, 투자의 정수를 한 권의 책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매수하여 보유하신 후 두고두고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나답게 나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몇 안 되는 장소일 것이며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미 훌륭하다 할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그의 12년 인생의 모두를 담아낼 순 없겠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여 제작하였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시면 저자의 생각과 에너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 투자의 12년 인생을 살아볼 준비 되셨나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단하지만 가치 있는 일. 나는 12년간 나의 전부를 오로지 주식 투자에만 쏟아부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로 살아남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어떤 도전을 시작한 뒤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한다면 결국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이 신념을 인생에 투영하고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12년이 걸렸다. 그래서인지 투자 참 쉽죠? 이렇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다. 투자는 참 고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고단한 일임을 인정하고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라고. 자, 여러분들.
저자는 투자를 시작하고 약 1년 만에 투자에 큰 깨달음을 얻고 30만원의 계좌를 1억 계좌로 만듭니다. 그 정도의 실력자임에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겸손함이 묻어납니다. 어쩌면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진정한 비법은 자세와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에는 정말 값진 투자의 비결,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30만원의 계좌를 1억으로 바꾸면서 깨달은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조언, 그런 것들이 영상 중간중간에 나오니까요.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진정성. 진정성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누구보다 많이 고민했다. 그 고민을 통해 만들어진 생각의 정체를 담기 위해 애썼다. 나의 경험을 통해 주식 투자로 생기는 고통의 크기를 줄이고 성공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앞당겼으면 한다. 먼저 걸어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한다면 분명 조금은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주식에 있어 중요한 것.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주식을 하는데 마인드와 테크닉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전체를 10이라고 본다면 대략 마인드가 8, 테크닉이 2라고 본다. 그런데 결국 테크닉도 마인드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테크닉의 강도, 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마인드가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누구나 하는 경험. 주가가 오르내리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투자자가 되고 싶었다. 오직 숫자로 승부하는 세계에 몰두했고 여기에 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3개월, 강한 의지와 정반대로 나는 절망을 보게 되었다. 500만원의 돈이 27만원이 된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당신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 주식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온갖 경험을 충분히 겪어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감정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을 때 진정한 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5. 깡통이 된 원인. 통장에 27만원이 남았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3개월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법이 전부 깨진 것이다. 사실 내가 투자를 시작한 2009년은 장세가 꽤 좋았다. 그럼에도 나는 내 계좌를 깡통으로 만들었다. 원인 없는 결과란 없다. 따라서 내가 깡통을 찬 결과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고수들의 매매 일지를 읽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인내심을 가지고 주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을 이해하라. 나는 그때 깨달았다. 주식은 내 기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근본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이다. 6. 수익률 30%에서 200%로. 자, 여러분들, 저자는 이것을 깨닫고 수익이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깨달았기에 수익이 늘어난 것일까요? 앞의 주식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 말은 주식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원리이기도 하다.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나 같은 개미들이 특정 종목에 몰릴 때이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증시는 출렁거린다. 바로 그것이 원동력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훔쳐야 한다. 그냥 따라하면 어색할 뿐이고 그 생각들을 내 것으로 훔쳐버리는 것이다. 나의 사고 회로를 그들의 사고 회로와 똑같이 만드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내가 성공한 트레이더들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나도 성공한 트레이더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자, 여러분들, 저자는 개인, 큰손 투자자, 외국인, 기관, 그들의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훔침으로써 계좌가 차분히 안정화되었고 어느새 수익률 200%를 넘나들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여 만에 27만원의 계좌가 1억으로 차오른 것이죠. 개미, 기관, 외국인의 생각을 훔친다? 상당히 애매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떡밥만 던지고 회수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다 보면 그들의 생각을 훔치는 구체적 방법이 나오니까요. 좀 더 그의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생각과 행동을 알기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자료는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 요인 분석이라는
2020년 12월에 발간된 약 140페이지가량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주목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연구보고서에서 주요 발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 수준이 높을 때, 한창 국내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래량이 많을 때는 이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 국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자율 변수로 이 국내 요인보다는 글로벌 요인을 더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의 통화정책은 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유입에 제한적이다 라는 것이고, 우리는 글로벌 요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식 매수 및 매도가 낮은 수준일 때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 의사결정을 다우존스 수익률, 그리고 매도 의사결정은 코스피 수익률을 참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수익률이 높아지면 국내 주식의 매수를 줄이고, 코스피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국내 주식의 매도를 줄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 지금같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 거래가 활발할 때는 지금 국내 정세를 볼 게 아니라 글로벌 정세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빠져나가고 우리나라의 국내의 주식 매수 매도 수준이 낮을 때는 다우존스 수익률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우존스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국내 주식 매수를 줄이니까 코스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조금 이제 추세 반전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혹은 다우존스의 수익률이 낮아진다면 매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좀 더 매수세가 유입되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자금의 유출이 높은 수준일 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때 우리나라의 증시가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될 때는 오히려 변동성이 낮고, 유출될 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다 싶으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라는 건 급락이 되겠죠.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의 유출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사점을 여기서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읽기 위해서는 미국 금리, 그리고 글로벌 요인, 그리고 그들의 수급,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할 때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미국 금리가 인하될 때 대응하는 게 좀 더 빠른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는 외국인, 기관, 큰손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할 것이고, 수익 향상을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 보고서는 구글 검색을 하셔도 나오고요. 제트히스토리 블로그에 링크를 남겨두었고,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또 남겨두겠습니다. 그걸 타고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그들의 생각을 훔치는 방법은 이런 논문 같은 딱딱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점점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 저자가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7.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주식 공부. 어느덧 나는 한 달에 2억 이상을 버는 투자자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주식이란 매우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간단한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말하려는 주식 투자 공부법이 최선일 수 없지만 최소한 실패하는 공부법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8. 업종을 완벽하게. 하나의 업종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가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업종을 볼 수 있어야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하고 업종 분석에 들어가야 한다. 자신의 직업과 관련성이 있거나 관심 분야에 맞춰 정하면 된다. 그 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주기로 산업이 로테이션 되는지, 해당 업종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무엇이고 가장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요소는 무엇인지,
낱낱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9. 주가 폭발의 원인 뉴스. 세계 트레이딩 대회 전무후무한 챔피언 레리 윌리엄스는 추세 변화의 신호, 폭발적 변화의 원인은 내가 거의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폭발의 변화의 원인에는 뉴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투자, 추세 변화의 신호로서 뉴스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저자 역시 뉴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가 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반드시 필요한 공부가 바로 뉴스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뉴스에 의존해 경제나 업종의 흐름을 판단하고 이슈에 대해서도 나름의 예측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읽는 리더가 되지 말고 싱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 싱커가 되어야 된다. 싱커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액면 그대로 뉴스를 믿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생각이 동반되어야 한다. 해당 뉴스가 단순히 그 회사에서 뿌린 보도자료를 그대로 한 것인지, 혹은 정보의 출처가 정말 신뢰할 만한 관계자에 의한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야만 한다.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팩트체크도 해야만 하고, 이 뉴스를 받아들일 대중의 심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까지 판단해야만 한다. 자, 여러분들 요게 또 애매할 수 있는데요. 뉴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 1월 8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개인 순매도 1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1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로브콜의 5만원 돌파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스를 보고 저자가 뭐라고 말했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샀다? 그게 왜 그렇지? 라고 해서 이 주가 차트 창을 봅니다. 거래량과 주가의 흐름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졌다라는 건 외국인이 들어온 거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외국인은 이 뉴스를 미리 알고 있었구나. 외국인도 결국 투자자니까 투자한 것보다는 더 벌고 싶겠지? 그러면 주가가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은 근거, 이유가 있어야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 해서 팩트체크,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속해 있는 로봇 산업이 과연 시대 중심적인 것일까? 트렌드일 것인가? 개인들의 심리가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뉴스를 보고 생각을 해서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나름의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래량, 캔들, 이평선, 뉴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 수익률 200%의 정수를 말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했다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뉴스가 나오면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이 확률적으로 승산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결정하고 대응해서, 만약에 손실이 난다라고 하면 손절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투자를 함에 있어 저자의 조언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단기간 마스터할 생각은 버리자. 주식 공부를 종합적으로 말해보자면 용어, 경제 흐름, 특정 종목, 특정 산업, 경제 흐름, 뉴스에 대한 판단이라는 범위를 가지게 된다. 물론 순차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우선 관심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다양한 영역의 공부를 동시에 해야만 주식을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길러진다는 것이다. 자,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궁금할 것이다. 나의 경우 하루 종일 공부해서 6개월 정도 되니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다. 주식 공부는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그 어떤 분야든 짧은 시간 안에 마스터할 수 없다. 주식을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사고 팔기를 연습하고 다양한 범위의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투자를 하다 보면 너무 기본적 분석에 빠진다던가 너무 기술적 분석에 빠진다던가 이래서 주변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해당 산업의 업황, 업종의 어떤 돈의 흐름, 그리고 전체 시장의 상황, 그리고 뉴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거래량, 이평선, 차트, 캔들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주변을 돌아보기가 어려워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다양한 범위의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고팔기를 연습해야 된다 라는 거죠. 11. 자극적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주식을 한다는 것은 가장 극도의 긴장 상태, 가장 자극적 환경에 놓인다는 것이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는 매매를 위해 두뇌를 입체적으로 풀가동해야 한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나도 어이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남발하였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매매일지 작성이었다. 매매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어이가 없고 마치 공포영화를 보는 느낌도 들었다. 평소의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매매 기록에서 볼 수 있었다. 실수를 2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또 한 번의 괴로움이 생긴다. 손실된 계좌를 봐야 하고 손실의 경험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괴로울수록 얻는 것이 많았고 원인을 찾아낼수록 매매 기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그 계좌를 보던 진행자가 2015년부터 뭔가 득도한 것 같구나 라는 말을 했고 그 득도의 근간은 바로 이 매매 일지 기록을 다시 곱씹어보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의 요지는 성공 투자의 핵심은 매매 일지 작성과 그 기록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기록만 해서 안 되고요. 다시 보면서 자신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 그 핵심, 정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사실 지겨운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투자대가들이 워낙 강조했던 말이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다른 건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기록을 보고 실패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금 더 저자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계속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여러분들 수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너무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들으시면서 아,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실천을 해보시면 아, 정말 그 저자가 한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만 원을 1억으로 버는 그 계기가 됐던 게 이 매매일지 기록 그리고 실수를 보완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매매일지 작성하고 실수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는 매매일지와 기록의 구체적 방법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책 맨 뒤에는 매매일지 작성 양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2. 매매에 어려움을 느껴야 투자다. 매매를 할 때 고민하고 매수 매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손실을 보면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려고 한다면 투자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이 좋고 재밌고 그럴 때면 살아있음을 느끼고 아드레날린이 방출되는 것 같고 손실을 봤지만 그저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갬블러라 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이 갬블러라 생각된다면 이러한 성향을 고쳐야 한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서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계좌에 어떤 투자금이 만약에 100이 있다라고 하면 그 100을 모두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한 5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50 정도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한 9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10 정도로만 운영을 한다던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는 그리고 항상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자금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딩이나 어떤 단기 투자가 이 장기 투자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위험한 상황 안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어떻게든 안정성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늘 하루에 당장 내가 10%, 20%, 30%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1% 수익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쌓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1%만 정말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한 달이라고 하면 5거래일이니까 20%잖아요. 한 달에 20% 수익 내는 거 1년으로 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1% 수익이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장기적 관점으로 끌고 간다면 정말 훌륭한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그것 자체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매매에 어려움을 느껴야 성공할 수 있다? 좀 이해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어려움 또는 방황의 순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테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존재라고 말했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역시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방황하라고 조언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길을 잃었다는 것은 곧 새로운 길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수익의 도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결국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얻고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고 도움드리는 부자의 선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 내 투자를 지키는 생명의 논리, 매매 시나리오. 주식 투자란 본질적으로 예측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게임이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주식의 대전제 뒤에는 수십 가지의 변수를 뚫어내는 예측의 영역이 존재한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에 대한 예측,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 그리고 어디에서 꺾일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맞아야만 승리하는 것이 주식 투자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나의 예측이 맞는지를 테스트해야 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확실한 논리 전개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 예측은 바로 매매 시나리오라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단 한 줄의 뉴스로 오늘 뚫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예리함을 갖추고 오늘 왜 그 주식이 오를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내 생각대로 주식이 오를 때 이 매매 시나리오가 완성된다. 그러한 경험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하고 만약 실패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이 과정은 나의 생각과 시장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일치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것의 일치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계좌는 우상향으로 존재를 증명할 것이다. 자, 저자는 매매 시나리오 또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작성해서 손실 본 사람,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 매매 계획 없이 수익을 낸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 매매 시나리오를 꾸준히 작성한 사람이 훨씬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시나리오, 매매 계획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은 자신만의 확고한 논리 전개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반면에 매매 시나리오, 매매 계획 없이 투자한 사람들은 후에도 논리 전개 없이 투자를 하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매매 시나리오 5단계를 만들어 보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자, 1단계는 뉴스를 보고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주가에 영향이 있는 뉴스였나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존 제이 머피의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이라는 책에 이 기술적 분석의 대전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된다면 이 대전제는 항상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두 번째는 추세는 존재한다. 세 번째는 역사는 반복된다입니다. 이 세 가지 전제가 갖춰져야지만 이 기술적 분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것은 과거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뉴스가 주가에 영향을 준 것이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추세가 존재한다. 즉 상향 추세가 존재할 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결국 그것은 추세가 우상향해야 된다. 그것은 곧 이평선이나 변곡점들이 우상향해야 된다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흐름이 우상향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라는 것은 가격, 차트를 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캔들, 거래량, 거래 대금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매매 시나리오에 녹여내는 겁니다. 뉴스를 팩트체크함과 동시에 이 뉴스가 과거에 주가에 영향이 있었던 뉴스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업황을 조사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저자는 업황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 관련 업종에 지금 현재 돈이 몰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추세가 이 업황에 현재 추세가 상향 추세인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종목을 선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업황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업종 내에서 최고의 종목, 기본적 분석을 사용하고 기술적 분석을 사용해서 가장 완벽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정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매수가, 매도가를 결정하고 투자 기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투자를 시행할 것인지, 중기 투자를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5단계는 대응하고 적절하게 매도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자는 투자를 지키는 생명의 논리라고 했거든요. 이 매매 시나리오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요. 이런 틀을 제가 있다는 것을 저자가 말하는 것을 참고로 만들어 드린 거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매매 시나리오를 만드셔서 초단타를 하시더라도 이런 매매 시나리오를 만들고 하는 것과 만들지 않고 하는 것, 단기 투자, 중기 투자를 하더라도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이런 시나리오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14. 결국 답은 내 안에 있다. 타인의 목소리에 이끌려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정답은 신기루가 될 수밖에 없다. 당신이 불안과 열등감을 견디면서 만들어내는 그 생생한 데이터의 값과 몸으로 부딪혀 알아낸 투자의 기준은 분명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투자의 정석이자 정답이 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믿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불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낸 답이 아니면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결국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위의 요소들을 나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15. 매도하는 마음으로. 주식시장의 고전적 명언 중에 하나는 바로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다 라는 말이다. 주식 공부를 어느 정도만이라도 했다면 매수의 기준을 잡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아, 이쯤이면 사도 괜찮다 라고 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매도는 그런 것이 없다.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기준을 정하기가 힘들다. 마음속으로 조금 더를 외치면 결국 돈에 대한 충동이 자신을 지배하는 순간이 오고야 만다. 그런데 이 충동은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제 서서히 떨어질 시그널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욕심이 쌓여 만들어진 과도한 기대감이 현실을 부정하는 묘한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느닷없는 냉정한 하락세에 결국 당황하여 매도의 순간을 잡지 못하게 된다. 사실 나 역시도 주식을 시작한 이후 4에서 5년 차까지는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정말 힘들었고 현재도 매도를 예술적으로 해낸다고 자신하기는 힘들다.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충동과 싸울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가히 종교인의 수양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매도하는 마음, 뭔가 종교인의 수양, 말은 좋지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도하라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답을 저자는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줍니다. 16. 매도하는 기술. 나만의 매도 기준 하나 정도는 세워놔야 한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결정한 후 이곳에 들어오면 무조건 매도한다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또 52주 기준으로 봤을 때 정고점까지 닿으면 매도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준을 한번 세웠다면 더 이상 의심의 여지를 두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자, 여러분들, 한 번 세우는 겁니다. 한 번 세우면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김영준 투자자의 저서에도 명백히 나오는 겁니다. 내가 깡통을 몇 번이나 차고 나서 그리고 나서 1억의 투자금을 만드는데 그때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이 원칙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원칙이 그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원칙은 깡통을 찰 때 이미 만들어 놨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지키고 나서야 1억으로 수익이 불어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 말이라고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저자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충동은 불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자신만의 기준점을 만들고 확실하게 믿게 되면 불안이 사라지고 충동이 드러날 여지도 줄어들게 된다. 분할 매도도 충동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방법 중 하나다. 장기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모든 자금을 한꺼번에 투입하고 한꺼번에 매도하려는 생각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은 없다. 100이 투자되어 있다면 일정한 시기에 일단 30을 매도하고 추이를 살핀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다시 30을 매도한다. 10년 동안의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가 최적의 매매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분할 매도이다. 충동은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더 강하게 튀어 오르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조금씩 풀어주게 되면 적절한 관리의 영역 안에 둘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분할이라는 방법이다. 자, 저자의 조언의 핵심을 다시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쉽고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매도입니다. 무조건 매도 기준을 하나를 잡고 철저하게 지켜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분할 매도한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30만 원을 1억으로 만들어준 조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고 철저하게 지켜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여러분들의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계좌가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몇천억짜리 계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원칙 덕분에 45억의 계좌를 불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게 10년 투자의 정수라고 생각하면 쉬이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시고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 슬럼프 극복 방법. 투자할 때 맞닥뜨리는 가장 충동적인 순간은 바로 손실의 순간이다. 돈을 빨리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도 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나 역시 이런 것들에 많이 시달렸고 심할 때는 투자를 완전히 손에서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주식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도 충동적인 결정이다. 시장에 대한 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을 놓아버리면 다시 복귀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이후 나만의 방법으로 손실에서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바로 포기하지 않고 투자의 규모를 확 줄여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감도 잃지 않고 주식을 완전히 외면했을 때의 괴로운 마음도 함께 줄일 수 있다. 18. 돈 잃는 훈련.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가 바로 돈 잃는 훈련이다. 돈 잃는 훈련이라 해서 한정없이 잃으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매매 시나리오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는 가차없이 손절매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버틸 수 있다. 실제로 물타기한 후 반등한다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하라. 5번 중 4번은 물타기가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한 한 번이 재기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 돈을 잃는 훈련의 목표는 돈을 잃는 것 자체가 아니다. 매수의 실패를 100%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지금 손절매를 해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다. 그리고 반복된 경험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마치 굳은 살처럼 내 마음에 새기자는 의미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물타기는 투자의 자세가 아니라 도박의 자세라는 점이다. 이러한 마인드와 원칙으로 투자한 저자는 꾸준히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비극은 또 시작됩니다. 저자 역시 사람이었고 평소 하지 않는 어이없는 투자 실수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 후에 깨달음을 얻은 에피소드가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루지는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5년이 그 경험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훔치셨으면 합니다. 19. 의지가 강할수록 수익은 부러진다. 자신의 투자가 지지부진하거나 답답할 때 투자자들이 하는 말이 있다. 오늘은 반드시 승부를 보고야 한다. 그러나 이런 날이면 오히려 반드시 부러지는 경험을 한다. 나뿐만이 아니다. 오늘은 분명히 오른다. 이번에는 확실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다. 20. 겸손. 주식시장에서 내가 얻은 통찰. 자, 여러분들. 영상 앞부분에서 저자가 급속도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 개인, 큰손, 기관, 외국인의 생각을 내 것으로 훔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핵심을 겸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30만 원을 1억으로 빠르게 불릴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하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함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며 욕심을 내세우지 않는 마음의 상태이다. 시장에 굴복한다는 것은 결코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시장이 허락한 수익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시장에 굴복하면서부터 나라는 말이 빠지게 된다. 내가 잘해서가 아닌 시장이 허락해줘서, 내가 못해서가 아닌 시장이 허락하지 않아서가 된다. 나가 빠지면 겸손에 이르게 되고 욕심은 자연스럽게 비어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계좌가 차오르기 시작한다. 21. 나를 찾아올 영감을 기다리며. 자, 여러분들 예전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한 김한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감이 있는 분들이에요. 주식은 감으로 하는 거지. 아 진짜요? 네. 저는 34년, 34년 그 주식시장에 몸담으면서 네. 느낀 확고불변한 진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진짜요? 이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감으로 하는 거. 감으로 하는 겁니다. 감이 90%입니다. 따라서 이 감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어떻게 습득하는지 그 단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 저자의 감에 대한 정의와 표현은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시장은 감성만 가지고는 성공 투자의 근처에도 갈 수 없고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경험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시그널, 바로 영감이다. 그런데 영감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무엇 때문에 오는지 나 역시 알기 힘들다. 하지만 설명하자면 시장의 에너지를 느끼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호재의 시장이 하락하고 악재의 시장이 상승하는 이 기묘한 사태를 이해하는 것은 그 시장의 바닥에 흐르는 에너지를 느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비워야만 영감이 나에게 스며든다는 것이다. 나의 확고한 신념, 이성, 내가 똑똑하다는 사실, 내가 쌓아왔던 견고한 생각의 답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그리고 정의되지 않은 것들과 애매한 상황에 적응해 나가면서 나만의 촉을 세울 때, 비로소 영감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정의되지 않은 것들과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드린 매매가 어려워야 된다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거든요. 이 매매가 어려운 와중에도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나만의 촉을 세울 때 비로소 영감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내가 34년간 지켜보면서 내가 느낀 건 주식 투자는 감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감을 어떻게 기르느냐? 바로 이겁니다. 정의되지 않은 것들과 애매한 상황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나만의 촉을 세울 때. 자,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확고한 신념, 이성, 내가 똑똑하다는 사실, 견고한 생각의 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비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저자의 조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이 필요하다. 감이라는 것은 시장의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다. 시장의 에너지를 느끼려면 나를 잊고 온전히 시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비법, 원칙 등을 다 내려놓으라고? 비법, 공부, 책 읽기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얻는 것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일치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가진 것에 진정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내려놓을 것이 있어야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평생 트레이더로 먹고 살려면 다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감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학습한 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시장과 하늘의 뜻의 결과를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용규 변호사는 이 말을 포기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포기한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기브업이죠. 자, 기브업을 그대로 해석하면 위쪽으로 무언가를 준다는 말이고, 그것은 곧 나를 낮추고 하늘에 맡긴다. 즉, 결과를 하늘에 맡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겸손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것조차 나의 생각일 뿐, 당신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은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말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의 일은 형세가 첫째요, 운이 둘째요, 옳고 그름이 제일 마지막이다 라고요. 기술적 분석의 경전,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의 저자 존 제이 머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추세가 있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추세가 없음에도 억지로 기술적 분석을 적용하려는 거래자에게 있다. 내 기법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이냐, 시장이 나의 기법을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5억 원을 벌 수 있었던 저자의 값진 조언이므로 꼭 명심하시고 꾸준히 공부하시고 겸손하며 시장을 주시하고 받아들이며 시장이 주는 수익에 감사하고 손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다시 겸손하게 주식시장에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계좌는 점차 크게 불어날 것입니다. 22. 시장을 받아들이며 수익 내는 방법, 주도주 투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주도주이다. 그래서 이 주도주에만 제대로 투자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많이 몰린다는 점에서 주도주와 내동매매는 겉으로만 보면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주도주와 내동매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3. 가장 이상적인 주식, 주도주. 주도주는 떨어질 염려는 적고 크게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듬직한 아들을 둔 것 같은 안도감이 느껴지는 주식이다. 투자를 조금 해봤다면 주도주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밖에 없다. 주식을 하면 주도주들이 눈에 보인다. 돈이 몰리고 거래 속도가 빠르며 그 강도가 강한 종목이다. 거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즉, 이슈가 된다는 의미이다. 24. 주도주는 정말 주도주일까? 보통 주도주의 상승세는 6개월에서 1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누구라도 이것이 주도주다 라는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강한 힘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주식 투자자라면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하며 무엇이 다음 장의 주도주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다만 너무 섣불리 이것이 주도주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때 강한 힘을 받아 앞으로 나가는 성장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도주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가져와서 반영한 가짜 주도주도 있을 수 있다. 25. 진짜 문제는 뇌동매매. 뇌동매매란 뚜렷한 소신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투자를 말한다. 주도주 투자가 뇌동매매가 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공부와 올인에 있다. 충분히 공부하고 분할로 매수하면 그 종목은 주도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한 번에 매수한다면 그 매매는 큰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 누군가 추천한 것을 섣부르게 믿기보다는 스스로 이해한 합리적인 이유를 따를 때
진짜 희망의 주도주를 찾을 수 있다. 26. 과감성에도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 과감함은 때로 독이 될 수 있다.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말도 있듯이 과감함을 주무기로 높은 수익을 낼 때는 그 과감함으로 엄청난 손실도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실 과감하다는 것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기준 이상에 도전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성과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에게 과감한 성향이 있다면 그것을 발휘할 때는 근거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자, 여러분들, 책에는 한 번의 투자로 평생 모은 7억을 잃은 투자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지금은 엄청난 자산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근거에 의거한 투자자였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이야기는 책을 보시면 재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풀면 뇌동매매와 과감한 투자를 구분짓는 것은 기준과 원칙, 근거의 유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이런 조언들은 우리들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27. 필승 키워드, 성장 잠재력. 지난 10년간 나의 주식 투자 역사에 단연코 큰 영향을 미쳤던 경험은 바로 2016년 전기차 투자를 둘러싼 과정이었다. 나는 전기차에 관심이 많았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운행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전히 시장 가치는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성장 잠재력이라는 것에 키워드를 맞춰 사고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 만에 큰 수익을 올린 기억이 있다. 이 과정에서 성장 잠재력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28. 성장주 투자 조언. 성장 잠재력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잠재력의 수준에서 뛰어올라 현실성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현실성에 근거가 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성장주 투자의 효용성이 증가한다. 여러분에게 알려줄 나의 성장주 투자의 교훈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민감성이 큰 성장주는 수익 극대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어떤 이슈로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가장 하락폭이 큰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면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둘째, 성장이 많이 남아있는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을 경우 투기 자본이 들어와 단기간에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극대화됐다고 판단돼도 섣불리 포지션의 전부를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비록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해도 성장 동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섣불리 포지션을 전부 정리해버리면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잡기가 무척 힘들어진다. 나의 경우 투자한 회사의 주식이 과열되었다고 생각했고 또 수익도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포지션을 청산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우상향했다. 굳이 그때 전부를 팔지 않아도 됐다는 것을 팔고 나서야 깨달았다. 셋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분석했다면 그 업종 내의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주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새롭게 분화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 산업 내의 기업들에 분산 투자한다면 잠재 성장 변수의 기회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9. 직장인 투자자가 더 낫다. 삶과 투자의 밸런스를 지키는 노력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투자라는 것은 삶과 함께 장기간 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포기하게 되기 마련이다. 투자에 집중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잘 구분지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투자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다.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투자를 지금 잘 하고 계시다면 이거 내가 아예 전업으로 전향해서 투자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 대가들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3년 만에 30억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유목민 저자 역시 30억을 벌었음에도
계속 출근하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이 시작된 후 10시까지 매매하고 그 10시 이후로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면서 투자를 잊을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 투자가 효과적이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투자로 10억 계좌를 보유하셨다면 그때 전업 투자를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1시간짜리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억 계좌 보유, 경제적 자유 응원합니다. 마치며 아쉽게도 여기서 영상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책에는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사고력 훈련 방법, 빅 이벤트에서 짧은 기간에 1억 6천만 원을 번 경험담 등 중요한 내용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소중한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법을 저자가 공유해 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을 시청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감을 잡을 자질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자신을 낮추고,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자신만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10억이 찍히는 그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날까지 꾸준히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